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합격 후 어떻게 자기개발할 것인가 16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코칭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본인이 입사한 곳에 업무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라. 경력직 특채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신입 공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입 공채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은 NCS 기준상 NCS는 1에서 8단계까지 구분하는데요. 3, 4 수준의 단계를 일반인 기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 4 수준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조금만 그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입 공채는 3, 4 수준에서 체크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으로 면접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면 3, 4 수준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입 공채는 어차피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업무와 연결지어서 자기소개를 말하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NCS 기반 국가에서 표준화 작업을 할 때 4명이 만약에 투입된다면 현직자는 1명이 제일 적당하다, 아니면 2명까지만 현직자를 투입해라, 나머지 2명은 외부 전문가로 투입해라고 권고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선입견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선입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다녔는데 K은행에 다녔어요. K은행에 다녔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은행의 전체 업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은행 업무가 전체 업무일 수도 없지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가치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느낀 업무의 강도나 업무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다 달라요. 이게 직무관이라는 거고, 직무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쪽 출신자들이 면접 코칭을 하다 보면 직무 선입견을 투입하게 돼요. 그 선임자, 그러니까 그쪽 출신자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럼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직무를 직무 선입견이 들어간 이전 경험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받아서 그것과 연결해서 자기개발 답변을 만들어 버려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현직자가 그러니까 현직자를 이만큼만 투입하라고 권고한 게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A의 직무 선입견을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답변을 만들었는데 같은 곳인데도 B라는 직무 선입견, A와 상충되는 B라는 직무 선입견을 가진 면접관이 투입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NCS에서는 이걸 설계할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정성을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사람도 그렇고 직무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신입 공채에서는요. 신입 공채. 경력직은 완전히 다르죠. 경력직은 5, 6 수준이고 이거는 이 업무를 이미 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을 뽑는 거라서 그 직무에 대해서 너만의 직무관이 있는지를 체크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자기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와 연결해서 하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반은 맞다는 건 경력직 채용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신입직 공채에서는 틀린 말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코칭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층 면접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 줄 모른다면, 프로세스를 만들 줄 모른다면 면접 강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기출 대충 모아놓고 우리는 기출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는 관계자들한테 그럴듯한 모범 답안을 돈 주고 사가지고는 거기다 가로를 쳐서, 예를 들면 가로를 쳐서 당신의 단어를 넣으시면 훌륭한 답변이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이 구성 원리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직무선입견을 배제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예전에 NCS 관련 세미나 때 NCS 기반 프로세스를 직접 참여한 교수님이 이게 국가에서 주도한 프로젝트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산업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번에
제가 이제 이쪽 관계자라는 걸 알고는 왜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면접을 많이 담당하는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스피치 학원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일부 그런 곳에서 그러한 식으로 모범 답변이란 걸 주느냐, 아니 직무 선입견이 배제하려고 우린 그렇게 노력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게 예전에 논술로 치면 붕어빵 논술하고 똑같아요. 제가 논술 강의를 영상으로 한다길래 아니 어떻게 논술이란 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 기준점과 본인의 학문 철학의 기준점을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기술하는 건데 그게 1대1로 코칭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인 그 내용 전달인 영상 강의로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랬어요. 결국은 영상 강의로 획일적으로 하려면 틀을 제시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강의의 목적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원래 면접 강사나 면접관 양성 프로그램으로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강생 대상으로 변형해서 오픈할 때는 여러분들이 출제 구성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제대로 된 방향성에 맞게끔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픈하고 저도 영상 강의를 찍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면접 강사를 희망하거나 면접관을 이제 기업체 내에서 면접관을 제대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보면 제일 좋은 강의예요. 사실은 이 강의는요. 제가 심층 면접 구성 원리부터 차근차근히 하죠. 근데 원래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수강생분들한테 분야별 맞게끔 제가 재구성한 거는 맞습니다. 원래는 좀 더 깊이 있게 더 다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 면접 또는 경험 질문에서는 왜 Y라는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Y라는 요소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왜곡 현상을 일으켜서 어떻게 채점에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빠뜨렸죠. 같은 맥락인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입공채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기술하면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거. 나만의 취미생활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는 거 결국 내가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되고 나만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에요. 취미생활은.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구성 원리에 맞게끔 기술한다면 면접관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 사람은 자신만의 조절 능력, 자신만의 조절 방법이 있구나. 저러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저는 무술을 아주 오래 수련했어요. 무술은 본업은 아니에요. 지금도 무술 클럽을 하나 하지만 그건 사실은 원래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무술을 오래 수련했어요. 제가 검도를 오래 수련했는데 검도를 수련할 때 저의 좌우명은 뭐였냐면 검업일치였어요. 검도를 수련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일상생활에 접목하고 일상생활에서 얻은 교훈과 지혜를 검도 수련에 접목해보자. 이게 저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도라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제 본업이나 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서로가. 일과 검도가. 그래서 취미생활은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연구소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연구소장으로 제가 하는 업무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인데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검도는 언뜻 들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서 제가 이제 도장에서 검도 사범으로서 그리고 검도 사범으로서 이러이러하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 그게 나의 자기 개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검업일치를 얘기하면서 그게 상생하면서 조화롭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이란 걸 인터뷰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잡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헤드헌터는. 맞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담백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답변의 구성 원리에 맞게끔.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코칭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강의를 구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코칭을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강의에 거의 50% 할인권을 드리는 이유가 1회 코칭은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 코칭을 한번 받아보시고 네이버에 DSA 컨설팅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저희 회사의 그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이용했던,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1대1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코칭을 했던 분들이 적은 후기 같은 게 있어요. 네이버에 그 DSA 컨설팅 검색하시면 그 제 회사 주소가 뜨고 거기에 네이버 이제 평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준비에 심층면접 분야별 심층면접 준비에 이 부분은 뭐 직렬 직종 불문하고 다 공통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